안녕할로아들 관리하는 남자 아우라엠입니다. 해가 떠있는 1년 내내 선크림 발라야 된다는 건 이제 다들 알고 있지만 허옇게 떠서 때처럼 밀려서 아니면 트러블이 나서 눈이 시려서 등등등 여러가지 불편한 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생기고 어떻게 바르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 저의 추천템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먼저 부탁드릴게요. 허옇게 뜰 때, 눈이 시릴 때, 트러블 날 때, 밀릴 때 요 순서대로 알려드릴 거고요. 정말 기본적인 SPF랑 PA는 뭔가요? 쿠션이나 파데에 자외선 차단될 수 있는데 꼭 선크림 발라야 되나요? 이런 기초적인 내용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기본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요 영상 마지막에 링크 자동으로 걸어둘게요. 첫 번째, 하얗게 뜰 때. 하얗게 뜨는 걸 백탁 현상이라고 하는데 얘는 특정 성분 때문입니다. 선크림은 크게 자외선을 튕겨내는 성분과 자외선을 흡수시켜서 분해시키는 성분으로 나뉘는데 이게 튕겨내는 성분 자체가 하얀 색깔 분말 타입이에요. 이 분말들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 줄여서 무기자차라고 해요. 그래서 하얀색 물감을 바르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얼굴이 하얗게 뜰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백탁 현상이 싫다면 하얀색 분말이 들어있지 않은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를 고르거나 아니면 이 유기와 무기가 합쳐진 혼합 자차를 쓰시면 되는데 지금 당장 떼약볕에 나가야 된다 하면 무기자차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무기자차는 바르자마자 효과가 나오고 유기자차나 혼합자차는 바르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있어야 효과가 납니다. 그 외에도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무기자차를 써야 될 경우에는 손보다는 이런 실리콘 퍼프로 바르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약간 이런 느낌의 퍼프인데 손으로 바르는 것보다 훨씬 고르고 얇게 밀착시켜주면서 발라줍니다. 이런 퍼프 말고 일반적으로 쿠션 바를 때 쓰는 이런 루비셀 퍼프도 있긴 한데 얘는 선크림을 너무 많이 빨아먹어요. 근데 이 실리콘 퍼프는 내용물 흡수를 안 시키기 때문에 내가 바르려고 손등에 짠 선크림 전체를 얼굴에 얇게 도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선크림 추천은 영상 후반에 모아서 한 번에 정리할게요. 먼저 선크림을 손등에 짜주세요. 그 다음 퍼프를 둥글게 굴려주면서 얇게 내용물을 묻혀주시고 얼굴 위에 밀어서 올려주는 게 반, 두들겨주는 게 반, 이런 느낌으로 밀어주다가 두들겨주다가. 그럼 손으로 바를 때보다 고르고 얇게 펴발라지기 때문에 백탁이 훨씬 적어요. 허옇게 뜰 때의 대처법 첫 번째, 무기자차가 아닌 유기자차나 혼합자차를 쓴다. 내가 살려는 제품이 이게 무기인지 유기인지 혼합인지 모르겠으면 매장 점원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두 번째, 무기자차를 꼭 발라야 된다면 손 말고 실리콘 퍼프를 이용해서 얇게 펴바르듯 밀착을 시켜주자. 두 번째, 눈시림이 있을 때 하얗게 뜨는 무기자차가 너무 싫어서 발림성 좋은 유기자차로 갈아타신 분들 중에 종종 눈이 시린 제품들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간 공통적인 성분이 에틸렉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혹은 호모살레이트, 이 두 가지 성분이 가장 많아요. 이게 약간 좀 휘발되면서 눈을 막 싸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 두 성분을 피했는데도 눈이 따가운 건 땀이나 유분을 타고 선크림 성분이 눈으로 들어간 경우. 사실 이거 선크림 뿐만 아니라 어떤 화장품이든 눈에 들어가면 따가워요. 그래도 좀 덜 따가우려면 눈가 근처, 특히 여기 눈 윗두덩이, 여기는 좀 피해서 발라주시고, 바르다 보니까 좀 많이 발렸다 싶을 땐 화장솜이나 면봉으로 눈 아래쪽 점막 쪽 혹은 여기 쌍꺼풀 라인 쪽 이런 데는 좀 닦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눈가를 피해서 발랐다 하더라도 땀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두피 혹은 이마에서 난 땀이 위에서부터 흐르면서 이마에 발랐던 선크림을 또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워터프루프나 스웨트프루프 기능성이 있는 제품들을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워터프루프는 밖에서 들어온 물에 강한 거고요, 스웨트프루프는 땀처럼 안에서부터 스며 올라오는 물에 강한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주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마땀을 자주 닦아주시는 방법밖에 없고요, 눈에 들어갔다 하는 경우에는 안약이나 생리식염수로 눈을 꼭 세척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눈시림이 있을 때 대처법 첫 번째, 에틸렉실 메톡시 신라메이트, 호모살레이트 성분 피하기. 이런 성분들을 잘 모르겠다고 하면 손등에 발라보세요. 뭔가 발랐을 때는 물이 발리는 것처럼 굉장히 촉촉하다가 어느 순간 확 다 휘발되면서 아무것도 안 바른 것처럼 완전 산뜻해지는 그런 좀 썬젤 같은 제형을 피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선크림 바른 직후 눈가 근처는 면봉이나 화장솜으로 닦아준다. 세 번째,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이마와 두피에 땀이 흘러 들어간다면 스웨트프루프 혹은 워터프루프 기능 있는 제품을 선택하자. 세 번째, 트러블이 날 때. 선크림 바르고 트러블 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했던 이 하얀 색깔 분말 타입의 무기자차 선크림을 바른 경우, 이 파우더 자체가
수분과 유분을 아예 싹 다 빨아먹거든요. 그래서 피부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면서 트러블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이런 무기자차 성분이나 이제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그런 제품들 세척이 좀 안 됩니다. 그런 잔여 성분들의 모공을 막고 노폐물 배출을 방해하면서 트러블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보습감이 정말 높은 완전 건성용 겨울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막 쉐어버터 혹은 뭐 여러 천연 오일들 이런 성분 때문에 트러블이 날 수도 있고, 그 외에 기타 뭐 알러지 또 유발 성분들 때문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워낙 이유가 다양하기 때문에 해결책도 다양한데 이 중에 나한테 맞는 해결책을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 이중 세안을 잘 하거나 이지 워셔블 기능이 있는 제품들을 선택한다. 두 번째, 뽀송하게 마무리가 되는 무기자차 선크림을 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건조함을 느꼈다. 그 다음에 트러블이 올라왔다면 무기자차 선크림 끊고 혼합자차나 유기자차 선크림을 골라야 됩니다. 세 번째,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실리콘 계열 성분이나 아니면 시어버터 같은 완전 고보습 성분은 피하고, 그 외에 기타 나에게 알러지를 잘 유발시키는 성분들을 피한다. 네 번째, 밀리고 뭉칠 때. 정말 과도하게 많은 양을 발랐을 때 밀리고 뭉치고 떡지는 건 당연히 어쩔 수가 없는 일인데, 나는 양 조절을 정말 잘했다, 얇게 발랐다 하는데도 뭉치거나 밀리는 경우는 제품들 간의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분크림이나 로션 이런 데는 보통 히알루론산이라는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약간 점성이 있는 수분 젤리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말했던 하얀 색깔 분말 타입의 무기자차, 이 수분 젤리와 하얀색 가루가 만나면 어떻게 돼요? 두 개가 엉기면서 반죽이 되겠죠. 혹은 이제 완전 보습 성분 많이 들어간 유기자차를 발랐어. 그럼 지금 수분감이 빵빵하겠죠? 거기 위에다가 매트한 파우더 성분이 들어간 쿠션을 발랐어. 역시 그 파우더와 이 수분이 섞이면서 떡지는 겁니다. 이럴 때 해결책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기초 스킨케어 제품이 완전 흡수된 다음에 선크림, 그 다음에 메이크업 제품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이제 한국인분들 아침에 너나 바쁘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흡수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제품들로 계속 그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럼 뭉칠 수밖에 없고, 또 손으로 바르면 두꺼워져서 더 많이 뭉칠 수가 있는데 아까 보여드린 이 실리콘 퍼프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밀가루가 반죽되는 그 원리를 떠올리면서 제형을 잘 짜야 돼요.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예요. 타입별로 선크림을 추천해드릴게요. 제너럴 컨셉 라이트 UV 베리어. 마무리감이 정말 산뜻한데 일반 유기자체처럼 확 휘발이 돼서 건조해지는 타입이 아니라 좀 피부 위에 적당한 수분감을 살짝 남겨줍니다. 여름엔 지성 피부이신 분들이 수분크림 대용으로 발라도 될 만큼 정말 사용감이 좋고요. 선크림 특유의 향도 안 나면서 눈시림 성분 이 정도 빠져있어요. 두 번째, 톤업 겸 무기자차. 넘버즈인 도자기결 파데 스킵 톤업 베이지. 보통의 무기자차들이 톤이 밝아지는 톤업만 되지 톤 커버나 혹은 결 보정은 좀 안 됐거든요. 근데 얘는 살짝 톤 보정까지 됩니다. 약간 정말 약간의 커버력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허옇게 뜨는 톤업이 아니라 약간 베이지 톤의 톤 보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밝기 자체가 좀 밝아서 남자분들이 쓰기엔 살짝 무리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무기자차 겸 바디 겸용. 메이크프렘 UV 디펜스 및 데일리 선 플루이드. 다른 무기자차들처럼 전형적으로 좀 허해지는 마무리감이긴 한데 일단 타입 자체가 살짝 좀 워터리해가지고 바를 때 쉽게 바를 수가 있어요. 퍽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몸에 펴바르기 굉장히 좋고 또 용량이 크잖아요. 펑펑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페이스 앤 바디라고 되어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 몸에만 써주고 있기는 해요. 그럼 요거 발랐을 때 몸도 굉장히 뽀뽀해집니다. 네 번째, 선 쿠션 추천템.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 쿠션. 이제 밖에 나가서 땀을 흘려서 좀 선크림이 지워졌어. 그럴 때 이제 손으로 선크림을 또 덧바르긴 찝찝하잖아요. 그럴 때 덧발라주시면 되는데 얘도 무기자차 성분이라 덧바르자마자 차단이 되는 건 좋아요. 그리고 다른 무기자차들 대비 촉촉한 편입니다. 완전 건조한 타입은 아닌데 대신 이제 약간의 백탁은 무기자차라 어쩔 수 없다. 다섯 번째, 선스틱 추천템. 듀이트리 어반 쉐이드 쿨 카밍 선스틱. 듀이트리가 선크림 맛집이죠. 제가 몇 년 동안 추천했던 이 어반 쉐이드 안티폴루션 선, 요거의 스틱 버전입니다. 얘도 원래는 무기자차 추천템이었으나 이제 너무 지겹기도 하고 요거 이제 아쉬운 점들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추천을 뺐어요. 얘는 처음에 이렇게 롤링할 땐 살짝 기름기가 도는 싶긴 하거든요. 근데 바르고 한 10초 정도 있으면 요 번들거림이 갑자기 확 날아가서 사라지면서 굉장히 산뜻해져요. 요런 타입 말고 완전 바르자마자 파우더리해지는 그 흰색 애들 있죠. 근데 걔들은 너무 쉽게 으스러져가지고 팔이나 다리 바를 때 털에 갈려서 금방금방 없어져요. 근데 얘는 좀 단단한 편이라 오래 쓸 수 있는데 티트리
유칼립투스 좀 이렇게 좀 쏘는 쏴한 향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건 좀 참고하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크림 제대로 바르는 방법과 2022년 기준 선크림 추천템들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관리하는 남자가 매력적입니다. 또 봐요.